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1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오늘 우리 시장 결코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제 일단 경제 지표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죠. 일단은 요 내용을 잠깐 한번 좀 보면요. 자,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2개월 내 최저치를 어제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4% 근처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장중에는 이거보다 더 높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심을 크게 위축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 금리 역전 상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현재 최근에 연준이 경기 침체가 좀 온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도 금리 인상의 폭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인플레를 잡는데 더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 뭐 좀 잠잠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국채금리 급등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상품 시장에서의 곡물가나 희귀금속 대체적으로 다 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경제 지표들 나왔던 것들 좀 몇 가지를 보면요. 일단 8월 소매 판매와 관련해서는 헤드라인 수치는 견조함을 보여주었고요. 반면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고 전월보다도 하회를 하면서 일단 좋지 않은 흐름, 이게 경기 둔화와 관련된 흐름들이 조금 일부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도 좋지 못했었고요. 뉴욕주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그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컨센 대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 신규 주문이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 운송 지수도 일부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반면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쇼크 수준이 나왔죠. 쇼크 수준이 나왔는데 신규 주문, 운송 지수, 가격 지수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은
컨센보다도 양호하게 적게 나왔어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 마찬가지로 컨센 대비해서 훨씬 더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고용이 타이트하다.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고용 견조해라는 얘기를 계속 금리 인상의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 나왔던 지표들이 금리 인상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우려를 낳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8월 소매 판매에서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백화점의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하고 온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오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오프 쪽으로 이 판매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관련 산업에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도 고용이 타이트한데 더욱더 고용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더욱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계속 가게 된다.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임금 인상으로 연결된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노동시장의 타이트화와 이로 인한 임금 인상, 이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꺾어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얘기들이 몇 차례 나온 상황인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작년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규모 이 부양을 하기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올랐을 근원 물가 지수의 2배가량 올랐다. 부양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업률의 대량 증가, 큰 폭의 증가,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인플레를 잡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계속 나오면서 어제 시장을 짓눌렀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제 이 구간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열려는 있지만 11,30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지만 요 구간 정도 전후에서 옆으로 기어주는 게 그나마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11,3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요걸 조금 당겨 볼까요? 요걸 조금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나와야 하락세를 멈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나와야지.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도 지금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오랜 시간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긴 하락이 언제쯤 종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려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만들어낸 요인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건데 이게 잡혀야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는, 요게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요런 흐름으로 갈 수 있고, 이게 나와야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요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요게 잡히려면 지금 현재 지난달 조금 잡혔고 이번 달도 일부 좀 잡혔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2달, 석 달 정도는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번에 근원 물가 지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였잖아요. 근데 이 주거비 자체가 미국의 주택 매매의 특성상
한두 달 정도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이후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다음 달이나 아니면 다다음 달 정도 선에서부터는 주택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대료 부분이 아까 백화점 매출, 오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장이 더 또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변수가 또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택 가격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연준이 보고 있는 게 그거죠. 한 달, 두 달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9월 FOMC에서 0.75 정도, 1%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0.75% 정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미 이달 초, 지난달 말 정경부터 시작을 해서 0.75는 시장에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점도표인데, 이 점도표가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번 점도표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 4% 정도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점도표가 4% 정도까지 찍힌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큰 영향 없을 거고, 이후부터는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갈 겁니다. 다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거 나오려면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근 어제 그제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던 게 4.25,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는 4.5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지금 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장의 지수 하락에 영향을 또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일부 반영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번 9월 FOMC가 끝나고 나면 11월 FOMC가 바로 다음 FOMC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1월까지 또 수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10월 지표까지밖에 안 됩니다. 11월 달은 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한두 달의 여유는 또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표까지 보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4%라고 한다면, 점도표가 4%라고 한다면, 요번 이 9월 FOMC가 최대 피크 아웃일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게 4%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5%니까 1.5% 정도 남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0.75를 올리고, 다음번에 11월 달에 0.5를 올리고, 12월 달에 0.25를 올리면 수치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9월 달이 피크 아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4.25나 4.5까지 가게 되면 아직 피크 아웃 멀었어 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FOMC에서 점도표가 4% 초과해서 나오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번 FOMC 이후부터는 일단 하방은 견조하게 경직성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고, 이후부터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1차적으로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전에요. 자, 혹시 저희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카오톡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 비번은 1334번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초반 살짝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이후 다시 눌림, 그리고 현재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무방에서도 계속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극도로 거래 대금이 확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주 적은 움직임에도 지수가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있는 거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현재 외국인들 매도도 보시면 올 매도 중입니다만 매도량이 뭐 제한적입니다. 오늘 코스닥 매도가 지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선물이나 코스피 매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크게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환율이 괜찮았었는데, 이거 환율을 잠깐 또 한번 보면요. 자, 환율을 잠깐 한번 보면요. 일단은, 어제 이게 1,400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다행히 환율이 지금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잡힌다고 해가지고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더 이상 상승이 지금 일단 조금 제한되고 있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 나오면서 지금 지수 살짝 반등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의 오늘 장중 변동성에 해당하는 거고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직까지 의미를 갖는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조금 보게 되면요. 현재 이 철강 관련 섹터들,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철강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조금 괜찮고요. 네옴시티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행 섹터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 sek터들 하락 중인데 그 중에서도 정유, 가스, 바이오 이쪽 섹터들 하락이 조금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LG화학, 현대차 정도 괜찮은 모습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삼성전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매수든 매도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모트렉스, BH, 디어유 정도 매수가 괜찮은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현대바이오, 에코프로비엠, 세빛캠,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양지사, 유일로보틱스, SPG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상으로 일단 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아주 작은 좁은 변동성 범위 박스권 구간 2380에서 2410포인트까지의 그 박스권 구간에서의 움직임인데 제가 가급적이면 2410 위에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현재 보면 2380포인트 근처에서 자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문제는 이 박스권이 뚫리게 되면 박스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견주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약간의 또 한 단계 이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 박스권에 이 종목들 지금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종목들 중소형주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시장 전반적인 영향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좀 아무래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옆으로 좀 기어주면 밑에 한 박스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FOMC 전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미국 시장 보여드렸는데 차트 보여드렸는데 미국 시장 작년 11월부터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떤가요? 우리 시장 작년 6월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실질적으로 수급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건 작년 1월부터라고 제가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는 작년 1월부터고 지금 차트 지수상으로 보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하락세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긴 하락세가 멈추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FOMC 이후의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FOMC 때까지는 옆으로 좀 기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여기서 기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은 요 한 단계 밑에서 지금 기어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라도
다리를 이탈하지 않고 기면서 옆으로 기면서 이번에는 FOMC 전에 김칫국 미리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김칫국물을 미리 마시고 나서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미리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일단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요게 옆으로 기는,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 옆으로 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냉정하게 보면 일단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만 돼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FOMC 이후에 점도표가 4%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 보고 있습니다. 4%까지 점도표가 찍힌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단은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 그럼 조금 이제 시장에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